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양대 노총을 방문을 했어요. 주 노동시간 단축, 주 4일 입장 명확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우클릭을 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최근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가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입장도 들어야 된다.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자꾸 우클릭 하는데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것은 민주당 역대 정권이 다 해온 일. 노동조건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제 발언에 이어서 예컨대 뭐 주 52시간 문제랄지 상속세 문제랄지 몇 가지 정책에서 이게 우클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좀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민주당은 주 4일 노동시간제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했어요. 자, 이러니까 아주 막 다들 머리가 뽀개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를 보면은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차원의 세계는 면의 세계인가요? 선의 세계인가? 선에 있는 사람들은 면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이 이해가 안 되고 3차원에서 4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진보와 보수, 좌와 우라는 이분법적 민주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생활을 해왔어요. 세계는 진보 아니면 보수야. 이 침대에 그 이분법의 침대에 우리의 두뇌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다. 2차원의 정치에서 3차원의 정치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3차원의 정치의 시대에 가장 선구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차원의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적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야. 근데 3차원의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안과 바깥에, 그죠? 위와 아래, 좌와 우에 복잡한 팩트들이,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정치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법, 2차원의 침대에 우리 두뇌를, 그죠? 집어넣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미 세계는 3차원인데 2차원의 잣대로 정치를 자꾸 해석하고 분석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친문과 386이야. 저도 이제 90년대 학생운동을 하고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 2차원적 정치관에 대단히 익숙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거든. 선과 악, 적과 악, 진보와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이렇게 세 개를 두 개로 단순화해서 나눠버리면 정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저도 50여 년 정도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복잡하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세계가 구성되고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예컨대 젠더 이슈. 페미는 진보이고 반페미는 보수인가요? 이게 이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진보 진영은 페미니즘으로 친페미니즘으로 가야 됩니까? 페미니즘은 곧 진보인가요? 페미니즘은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죠?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를 하면서도 자, 좌와 우가 아닌 옳은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이제 중도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도 진보로부터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진보는 중도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중도 보수는 진보 정당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가장 오른쪽을 자기 당의 정체성이라고 규정을 해야 그쪽 영토까지 우리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도 진보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지만 가장 오른쪽을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야 자, 이 다양한 스펙트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중도 진보 정당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이 영역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도 보수의 영역은 우리가 공략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도 보수로 규정함으로써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어제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민주당의 정치 이념과 노선은 중도 보수에 더 가까운 게 맞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나서 막 우왕좌왕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요. SNS에 이재명 대표님이 SNS에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예.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당의 입당 권유 사양합니다. 헌정질서 파괴, 군사 쿠데타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보수가 아니라 내란 좀비당 같습니다. 극우 범죄당에 입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중도 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예, 이런 플래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전국에 배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른바 이게 이제 프레임 이론의 대표적인 경우죠. 예, 이재명 대표가 다들 지금 내란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중도 보수라는 플레임을 딱 던져버렸어. 이번 대선에. 예? 그럼 이른바 코끼리는 말하지 마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 프레임 이론의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책. 예. 거기서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거 아주 도식 아닙니까? 도식? 예? 그러니까 지들 딴에는 야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 정당인데 니네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병신들이 예? 인성이 나쁘면 대가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인성도 나쁜데 머리까지 나쁘면은 이건 인간 쓰레기가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지. 아니 이걸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노선을 그럼 이재명은 중도 보수 이재명은 중도 보수라는 걸 본인들 유권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야 니네가 무슨 중도 보수냐. 니네는 내란 좀비당이다. 극우 범죄당이지. 니네는 가짜 보수야. 니네는 보수가 아니야. 진짜 보수는 나야. 내가 중도 보수지. 니네가 무슨 중도 보수야. 라면서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말려들었어. 이재명의 전략에. 이 머리 나쁜 놈들이. 진짜 내란 좀비당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국민의힘의 영토를 지금 이 기회에 국민의힘이 극우 행보를 하면서 30%의 그죠?
콘크리트 안에 스스로를 위패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자 국민의힘 영토를 침공을 한 거예요. 이걸 치고 들어갔잖아 국민의힘 영토를. 그러면은 야 여기는 내 영토인데 여긴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야지. 물론 뭐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저거 다 쇼다, 응? 저 가짜다,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재명의 중도 보수론에 그리고 그 논쟁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재명의 프레임 전쟁에 완전히 걸려들어 버린 생각지도 못한 한 수가 들어온 거지. 민주당이 중도 보수? 민주당에서도 이거 참 재밌는 논란이 벌어지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예. 자, 예, 김두관, 예, 요거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이재명 중도 보수 발언 심각한 오류, 취소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럼 김두관은 중도 개혁입니까? 개혁 진보입니까? 스스로의 위치를 가두고 있죠 지금. 그죠? 우리가 볼 때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국민의힘 쪽에 가서는 이게 흥묘백모야 진짜. 절묘합니다. 박쥐 전략이야 쉽게 얘기하면. 새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는 나도 새다. 박쥐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몰려있는 데 가서는 나도 짐승이다. 그러면서 양쪽을 넘나들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야 국민의힘에 가가지고는 야 나 중도 보수인데 이 한마디를 하니까 자 국민의힘 애들이 야 거기는 우리 땅이야. 이재명이 중도 보수면 우리 당으로 입당해. 그러면 이재명이 중도 보수야? 보수 유권자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빨갱이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쌍방울이랑 손잡고 북한에 돈 보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보수네? 에이 저거 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두관이 인증을 해줘요. 예? 제가 이 꽃놀이패라는 게 김두관이 인증을 해줍니다. 이재명 사과해라. 이재명은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민주당은 원래 진보 좌파인데 왜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김두관이 막 욕을 하잖아. 그럼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맞나 보네? 야 이게 친문들이 다 이재명을 공격을 하네. 중도 보수라고? 원래 문재인 당은 그죠? 진보 좌파였는데 야 그 문재인 당을 이재명이 중도 보수당으로 만드네? 진짠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니들 지금 김두관뿐만 아니라 뭐 김부겸 뭐 하여튼 비명 세력들이 너도나도 나와가지고 이재명한테 사과해라. 잘못됐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가 아니다라고 막 주접을 떨고 있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들이 노무현 정신이 어떻고 김대중 정신이 어떻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김대중이 창업주 아닙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기록에 남아있어. 예?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 또 김민석 의원이 잘 정리를 해줬어요. 중도 우파라고 그랬어. 우리 창업주가. 이제 김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 보수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55년 창당 때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출범을 했고 강령의 중도를 명시했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보수 노선에 있어서 김대중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도 종종 써온 표현이다. 민주, 성장, 분배, 평화, 안보, 개혁 모두 민주당의 전통이며 가치인데 이게 바로 중도 보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정상적인 보수라면 당연히 공감하고 나갈 방향이다. 민주당의 가치는 일관되게 건전한 합리적 보수를 포괄해왔다. 김대중의 노선이 중도 보수였다라는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는 자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김대중의 상속자라는 게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고민정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민정 우리가 보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하다간 진보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 진보 영역에서 구축돼야 한다. 고민정이 언제부터 진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 이거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아니, 김두관, 고민정 얘네들이 개혁을 계속 가로막아 왔던 세력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민주당에서 개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개혁적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니까 자기들이 진보래. 그리고 원래 민주당은 진보였대. 참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또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명계들이 저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콘크리트 30% 콘크리트에 고립이 돼버리고 비명계는 비명계대로 자기들끼리 고립이 돼버리고 당원들이 비웃음을 사고 양수 겸장으로 자 국민의힘과 비명계를 동시에 보내버리는 한 수가 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전략이. 자 그러면서 또 고민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도 만나야 된다. 민주당은 진보당이라며. 경수, 김경수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과도 공동정부 연정을 구성을 하재요. 이게 자기들 한 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우리가 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뒤에 가가지고는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그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스스로 자신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이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의 원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인 만큼 진보의 가치, 진보적 가치, 그 다음에 중도 보수적 가치 중에서도 합리적인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줄곧 강조해왔던 실용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중도 보수로는. 실용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클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이런 정책들이 자 국민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라면 이게 3차원의 정치인 거예요. 국민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것이 곧 진보고 곧 개혁이야. 보수가 강조하는 성장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배보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하면 분배를 강조해 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자 파이를 키워야 분배의 목도 커질 거 아니냐. 지금 나중에 가서 모르겠지만 그죠? 파이가 커지고 난 다음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장의 동력을 회복시켜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 우선의 정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수 친화적인 노선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는 검은 고양이가 필요할 때도 있고 흰 고양이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 52시간 노동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이더라도 주 52시간 노동제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건 결국 반노동자적인 정책이니 자 그건 민주당 진보적 정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지. 그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형태가 이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뭔가 빈틈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서도 주 4일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인 진보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문들이나 386들은 야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 무조건 그건 친기업이고 보수주의야. 요즘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관련 이런 산업들, 로봇 관련 산업들, IT 관련 산업들의 노동 형태를 이 386 꼰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기업 측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라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는 거고, 그죠? 자본에 투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노동계를 만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양쪽의 의견,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를 하겠다. 그게 우클릭입니까? 그게 보수주의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제가 이재명 대표 보수, 저는 그 중도 보수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죠? 지금 이제 고민정은 아주 전형적이죠. 이게 쌍팔년도 정치 방식이에요. 이른바 민주대연합론입니다. 민주대연합론을 80년대에 나왔던 이론을 아직도, 이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오빠들 하는 거 그냥 가서 오빠들이 시키는 거 그대로 읊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이 연합정권을 구성하자. 이건 80년대, 90년대까지의 정치 전략이고 이론이에요. 저는 이른바 민주대연합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당 간에, 그 다음에 사회단체 간에, 이 조직화된 세력 간에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민주대연합론이 아니라 국민대연합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나아가 합리적 보수 영역에 있는 유권자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계파 간, 정파 간의 연합이 아닌 국민 통합, 국민 연합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파 연합, 계파 연합으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난장판이 된 그런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국민에게 모든 권력, 최대 권력을 주고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에게 최대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선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전략은 국민 대연합 전략을 완성시키는 절묘한, 저는 한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콤마님, 정유현님아, 언제 양산 평산마을 고구마 캐러 함께 갈란가요? 급 대선에 이재명의 대동세상 만들고 가기로 했는디 갈란가요? 계속 한 잔을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세요.